네, 오늘은 MBN 골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과 네. 그리고 저희 방송하면, TV 방송하면 인증샷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TV 방송하면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네.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내드릴 선물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좀 다이어트 보조제와 함께 수소 에센스 화장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더하다 시장의 이슈 다뤄보면서 제가 투자 관련 아이디어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상황. 네. 글쎄요,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점점 신경전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네, 무슨 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좀처럼 좀 이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또 사료주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푸틴이 지금까지 병합한 지역들 투표를 해서 네. 그 뜻에 따랐다고는 네,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계속해서 기존에 뺏긴 영토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시장 영향 좀 들어보죠. 네, 예.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 긴장감은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서방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이거 관련돼서 아마 대러 제재를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긴장감은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이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대서양 쪽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을 지금 또 유럽 쪽으로 이제 파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측에서 군사적인 긴장감은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는 건 사실인데요. 그동안 계속 그 긴장감이 지금 계속 또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 넘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좀 더 고조가 됐다라는 부분에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같이 겹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이제 오른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조금씩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쪽으로 말씀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황대현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슈가 붙는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조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지,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 이슈는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예, 저도 러시아하고 지금 보면 미국과의 극한 대립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까 그 시간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볼 때, 특히 이제 제럴드 포드함이 현재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벨로코트 종말의 무기라 그러더라고요. 핵무기를 실은 것이 이제 북극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땐 극한 대립이라고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물리적 충돌은 양국가도 마찬가지고 인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 부분에선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인데, 러시아는 이제 4개 지역을 흡수 합병해서 우리 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니들하고 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절대 인구 전체 땅의 한 15%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이제 많은 희생을 하는데 그걸 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뺏겼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극한 대립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네. 부분인데, 결국 이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부분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중재를 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놔두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극한 대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국에서도 지금 무기를 대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주가에는 그 반영이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보면 들었다 놨다 굉장히 하잖아요. 오늘도 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그만 이슈에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핵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까 그 시간에서 비료라든가 이런 곡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기간에 어떤 그 흐름으로 해서 단기 타이밍의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빨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부분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이런 것이 끝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축소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좀 단기 이슈 정도로 본다는 예, 말씀이세요?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예. 간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네. 핵을 쓸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그 비료라든가 이렇게 뜨는 거는 이제 그 곡물 자원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단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사료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러시아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에너지 관련주부터 사실 네.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부분에도 좀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이 네. 분명히 있긴 있을까요? 네. 사료주 외에. 네, 예. 지금 뭐 러시아 관련된 뭐 얘기가 뭐 많이 나오면서 특히 네. 핵 관련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요드 관련주들이 요즘 오늘 네. 이렇게 테마주 형태로 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대정 화금이나 뭐 아니면 뭐 현대약품 이런 뭐 요드 관련된 뭐 업체들이 단기적인 뭐 그런 모멘텀은 갖는다라고는 하지만 뭐 연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료나 곡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과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용인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이제 향후의 이슈몰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곡물이 뭐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입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감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감산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원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도 물론 비축은 많이 해놓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올 겨울에 어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 아마 그 저점이나 고점이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중심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는 거는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박스권에 저희가 수익 매매라고도 네, 예,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좀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은 어떤 좀 섹터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뭐 단기적으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시간에 네. 이런 비료 관련주 이런 부분이 움직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유럽이 이거 러시아 안 되겠다.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부각됐던 판이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자력 또 전선 관련주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오늘 그 CS 윈드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들이 길게는 가지 않겠나 보는데 오늘 이제 그 짧게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저도 그 비료 관련주를 이렇게 봤는데 약간 태반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이제 차트가 좀 안정된 게 대주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상승한 종목들을 보니까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요. 네. 그동안 이제 이게 많이 올랐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좀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빠져가지고 오늘 양봉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관심은 두되 일단은 뭐 어떤 추세적인 매매보다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매매 전략에 접근을 짧게 끊어치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매매 전략으로 몇몇 종목은 관심을 가지되 길게는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아까 과거에 그 부각됐던 장이 안정될 때 태조 이성계에서 그 태양 또 조선의 LNG 뭐 이런 쪽에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사료 관련주들은 좀 짧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오늘 시장에서 아주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5종목 뽑았는데 자, 특징주를 먼저 권재현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